안녕하세요. 오늘은 말하는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뭘 찍어보려고 하냐면 카테고리 상관없이 제가 지난 7월 동안 잘 쓰고 즐겼던 것들을 모아서 짧게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자주 손이 갔던 패션템부터 재밌게 읽었던 책, 좋게 들었던 음악까지 가지고 왔으니까요. 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패션템을 추천해보려고 하는데요. 킴지수라는 브랜드의 셔츠입니다. 제가 흰 셔츠는 너무 포멀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잘 안 입는데 이 셔츠는 디테일이 독특하고 전체적으로 조금 여유 있는 핏인데 허리 라인을 살짝 잡아줘서 입었을 때 굉장히 날씬해 보여요. 특히 드레이핑 디테일 덕분에 입체적이고 독특한 룩을 연출하기에 좋더라고요. 원단도 그냥 밋밋한 면이 아니라 스트라이프 텍스처 원단이라서 훨씬 더 포인트가 되고 이렇게 플라켓이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단추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실제로 잠기는 단추 몇 개를 제외하고는 다 장식용 리벳이에요. 이렇게 리벳 디테일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디자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예뻐서 7월 동안 굉장히 자주 입었는데 다만 살짝 아쉬운 점을 꼽자면 가슴 쪽 폭에 비해서 소매 폭이 살짝 타이트하게 나온 편이에요. 소매가 퍼프 형태이긴 한데 소매 둘레 자체가 살짝 타이트하기도 하고 원단의 텍스처감이 조금 적어서 다양한 체형을 커버할 순 없어서 이 부분이 살짝 아쉽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하실 때 사이즈 체크를 한번 하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흔한 블라우스나 셔츠 말고 디테일이 확실한 제품을 찾으셨던 분들이라면 구매하셨을 때 진짜 만족하실 것 같아요. 입었을 때 무드가 확실히 사는 셔츠라서 이번 7월 추천템으로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추천템인데요. 바로 커피입니다. 모모스 커피 드립백 두 가지 종류인데 프루티 봉봉이랑 무초베리입니다. 사실 제가 원래 산미가 없고 고소한 커피를 좋아하는 쪽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이상하게 산미 있는 커피에 꽂히기 시작한 거예요. 모모스 커피 드립백을 종류별로 다 사서 마셔봤는데 제 요즘 취향에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잘 맞더라고요. 모모스 커피가 부산에 있어서 부산에 갈 때마다 들리는 정말 유명한 커피 맛집인데 아무래도 자주 갈 수가 없으니까 원두나 드립백을 사서 내려 마시는 걸로 대리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매장에서 전문 바리스타분이 내려주시는 맛에는 못 미치지만 웬만한 카페 드립커피보다 훨씬 맛있고요. 원두를 구매할 때도 있긴 한데 요즘에는 이렇게 드립백을 더 많이 사서 내려 마시는 것 같아요. 원두를 한 봉지 사두면 혼자 마시다 보니까 신선도 유지나 유통기한이 부담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근데 드립백은 먹을 때마다 하나씩 쓱 뜯어서 내려 마실 수 있으니까 원두 보관 부담이 없다는 게 드립백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모두 산미가 있는 커피지만 결이 확실히 다른데요. 프루티 봉봉은 약간 화사한 과일향? 오렌지 같은 산뜻하고 가벼운 산미 느낌이고 무초베리는 이름처럼 달콤한 베리향이 조금 더 진하게 나는 프루티 봉봉보다 무초베리가 조금 더 깊은 맛이에요. 그리고 무초베리는 산미가 있긴 한데 단맛이 뒤를 잘 받쳐주는 느낌입니다. 둘 다 산미가 있으니까 지금처럼 더울 때 아이스로 먹기에 너무 좋고 아침에 출근해서 딱 내려 마시면 진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만드는 요즘 저의 최애 커피들입니다. 요즘에 빠져있는 커피들이어서 짧게 소개를 해봤고요. 다음은 뷰티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 손톱을 살려준 꿀템을 하나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입니다. 셀리안센의 트리플 스트롱 손톱 강화제입니다. 제가 평소에 손으로 이것저것 많이 작업하기도 하고 기타를 치다 보니까 손톱을 바짝 잘라서 유지하는 편인데요. 근데 이렇게 손톱을 짧게 관리를 해도 계속 마찰이 생기다 보니까 끝이 갈라지고 손톱이 얇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손톱을 좀 튼튼하게 보호해줄 제품을 찾다가 알게 된 제품입니다. 보통 얇게 발리는 영양제들은 바른 듯 안 바른 듯 해서 아쉬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제형에 적당히 점성이 있어서 바르는 순간 손톱에 도톰한 보호막이 싹 씌워집니다. 특히 바르고 나면 은은하게 광택이 돌아서 맨 손톱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단정해 보이는 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게다가 도톰하게 코팅이 되는데도 마르는 속도가 진짜 빠릅니다. 쓱 바르고 잠깐 딴짓하고 오면 금방 말라 있어서 작업 전에 바르기도 부담이 없어요. 물론 향이 살짝 독해서 환기가 되는 곳에서 발라야 한다는 점이랑 지속력이 엄청 좋진 않아서 바르고 며칠 지나면 끝이 살짝 벗겨질 수 있다는 소소한 단점이 있는데요. 그래도 2-3일에 한 번씩 살짝만 덧발라주면 손톱이 망가지는 걸 확실히 막아줍니다.
저처럼 손으로 하는 작업을 많이 하시거나 짧은 손톱을 좀 깔끔하게 케어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거 하나 구비해 두시면 진짜 잘 쓰실 겁니다.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7월 한 달 동안 읽은 책 중에 가장 재밌게 읽었던 책을 한 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하지은 작가님의 언제나 밤인 세계라는 소설인데요. 정말 오랜만에 앉은 자리에서 한 권을 다 읽은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알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제가 평소에 민음사 유튜브 채널을 굉장히 자주 보는데 거기에 김민경 편집자님이 나오시면 그 영상을 계속 돌려볼 정도로 제가 편집자님을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종범 작가님 채널에 출연을 하셔서 책 월드컵 영상을 찍으신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책을 언급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무 재밌어서 책을 걸어 다니면서 읽을 정도였다. 이렇게 극찬을 하셨거든요. 사실 아무리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걸어 다니면서 책을 읽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도대체 얼마나 재밌길래 하는 호기심이 확 생겨서 그 자리로 바로 구매해서 읽게 됐습니다. 이 소설은 어떤 줄거리냐면 이야기는 태어날 때부터 하반신을 공유하고 있던 샴 쌍둥이 남매 에녹과 아길라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이 아이들은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성장을 했다간 둘 다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어서 의사는 두 아이의 분리 수술을 제안하게 됩니다. 수술의 성공 가능성은 반도 되지 않았고 분리되어 떨어져 나간 쪽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10%도 되지 않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부모는 한 아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 샴 쌍둥이의 형태가 에녹의 몸에서 아길라가 기생하고 있는 것처럼 붙어 있었기 때문에 동생인 에녹을 선택하게 됩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한 아이를 잃게 될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아길라가 두 다리를 잃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부모는 너무나 기뻐했고 이 남매는 몇 년간 화목한 가정 속에서 잘 자라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길라가 사실 자신이 부모에게 버려질 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에녹을 향한 아길라의 지독한 집착이 시작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은 이야기 초반부터 특유의 어두운 분위기 속으로 독자를 끌고 들어가서 멈출 수 없이 다음 페이지를 넘기게 만드는 서사의 힘이 독보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장르는 소재가 아무리 흥미로워도 중후반부로 가면서 힘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크게 선호하진 않는 편인데요. 이 작품은 결말이 호불호가 갈릴지언정 읽는 내내 마지막까지 몰입의 끈을 놓지 않고 서사를 단단하게 끌고 나갔던 것 같아요. 뭔가 어둡고 축축하면서도 몽환적인 문장이 잘 세공되어 있어서 글을 읽는 내내 완성도가 높은 동화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작은 사건에서 시작되어서 스케일이 확장되어가는 과정이 지루할 틈 없이 촘촘하고 매끄럽게 이어지는 부분도 좋았습니다. 특히 이 작품은 단순히 착한 동생, 나쁜 누나 이렇게 뻔한 구도로 가지 않는다는 점이 매력적인데요. 동생 에녹 역시 누나를 향한 죄책감으로 자신의 삶을 방치하면서 누나의 집착을 완성해 나가거든요. 서로를 끊임없이 바닥으로 끌어내리면서도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이 어둡고 기묘한 관계의 온도감이 장르적인 쾌감을 확실히 가져다 줍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소설이나 영화에 좀 이상한 여자 캐릭터가 나오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누나 아길라한테 마음이 조금 더 갔던 것 같아요. 다만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점은 아길라가 에녹에게 집착해가는 과정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려졌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세상사가 일도양단으로 칼같이 나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뒤로 모순적이고 입체적인 캐릭터가 나오는 소설에 좀 더 마음이 가곤 하는데요. 부모에게 버려질 뻔했었다는 걸 알게 된 뒤에 아길라가 갖는 복수심이나 열등감 같은 건 분명 나쁜 행동인 걸 알면서도 어딘가 공감 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런 인물들의 감정선이 조금 더 친절하게 다뤄졌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그럼에도 선과 악이 명확히 나뉘지 않는 인물 구도나 특유의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서사를 끌고 나가는 힘만큼은 확실한 작품이었습니다. 서로를 얽매는 남매의 서사 그리고 강력한 몰입감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작품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악을 추천해볼까 합니다. 제가 요즘처럼 락이 힙해지기 훨씬 전부터 무려 지산 락패가 존재하던 시절부터 락 덕후로 살아서 평소에 락 음악을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7월에 완전히 꽂혀서 통째로 들었던 락 앨범을 하나 추천해볼까 합니다.
싱어송라이터 김승주의 미완성 바이러스라는 앨범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승주가 내는 특유의 날것 느낌이 나는 사운드가 진짜 매력적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엄청 공들여서 만든 11곡이 수록되어 있는 정규 앨범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이전에 나왔던 앨범들도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 자주 찾아 들었었고 또 음악 들으러 공연도 가곤 했었는데 이번에는 본인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좀 꺼내놓기 어려운 솔직한 감정들을 다 내어놓은 느낌이라서 가사 자체도 공감 가는 부분이 정말 많았고요. 특히 들으면서 사운드가 레이어링이 되게 많이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꽉 차게 들리는 밀도감?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앨범은 곡에서 곡으로 넘어가는 그 연결? 유기성이 너무 좋아서 한두 곡씩 뽑아서 듣는 것보다 순서대로 쭉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짜 단 한 곡도 스킵할 곡 없이 전부 다 명곡이라 진짜 열심히 만들었구나 싶었어요. 그래도 몇 곡만 꼽아서 추천을 해보자면 저는 불행의 역사랑 음악 실격, 임시동맹 이 세 곡을 제일 자주 듣고 있습니다. 저처럼 밴드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김승주 이번 앨범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7월에 좋아했던 것들을 소개해봤는데요. 매달 이렇게 기록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보시는 분들의 반응을 봐야지 알겠죠? 반응이 좋으면 또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촬영날 기준으로 날이 많이 풀리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덥더라고요.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